이번엔 백제야. 일대 온조왕은 고구려 태조왕의 아들로 부여 고구려계 유민들이 한강 하류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육로와 바닷길이 편한 위례성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백제로 지었어. 이후 8대 고이왕에 이르러 국가체제를 정비하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주변의 마한 소국을 병합하여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했어. 이 고이왕 때 중앙관 등을 육자평 16관 등으로 정립하고 반복제를 도입하여 위치에 맞는 옷을 입게 했으며 왕위를 형제 상속하기 시작하지. 아직 낙난군과 대반군이 존재할 때인데 이 군현을 계속 공격하여 약화시키기도 했고, 이 시기에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했어. 대외적으로는 중국 서진의 사신을 파견하여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 13대 근초고왕 때는 남으로 진출하여 마한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 원왕을 격퇴하고 고구려의 남하를 막았으며, 가야, 동진, 외와 활발히 교류하여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했어. 이때가 백제의 최고 전성기로, 이때 백제는 왕위의 부자상속을 확립하지. 이 외에도 고흥이란 사람에게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게 했어. 외에 보낸 실지도를 통해서 당시 백제가 외와 활발히 교류하였음도 알 수 있지. 근초고왕의 맏아들 14대 근수고왕은 외와 더욱 밀접하게 교류했고, 근수고왕의 아들 15대 침류왕은 중국 남조의 동진을 거쳐 백제로 건너온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여 삼국 중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했어. 하지만 16대 진사왕에 이르러 백제의 운명은 차츰 기울기 시작하지. 진사왕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392년 한강 이북을 빼앗기는데,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 출정을 하다 병사하고 말아. 이후 17대 아신왕이 계속 한강 이북을 되찾기 위해 애썼으나 396년 고구려의 위례성이 포위되며 광개토대왕에게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는 항복의 맹세를 하게 되지. 20대 비유왕 때 더욱 강대해진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펴자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고 필사적으로 대응했어. 비유왕의 아들 21대 계로왕 때 고구려의 습격을 받아 계로왕은 사망하고 한성 일대를 모두 고구려에 빼앗기고 말지. 계로왕의 아들 22대 문조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고 국방에 힘썼지만 신하인 평관 자평 해구의 반란으로 살해되고 말아. 이후 문조왕의 맏아들 23대 삼군왕이 13세의 왕위에 올라 귀족 진씨 세력을 통해 해구의 반란을 곧바로 진압했지만, 이듬해 삼군왕이 재위 2년 만에 죽는 등 나라는 계속 뒤숭숭했어. 고구려 장수왕 한 명의 집권기에 백제의 왕은 6번이 바뀌게 되지. 이제 귀족 진씨 세력의 추대로 24대 동성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481년엔) 고구려의 신라 침공을 힘을 합쳐 막아냈어. 이후 493년엔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이 나제 동맹으로 494년 고구려의 백제 침공, 그리고 495년 신라의 침공을 막는 등 막강한 고구려의 끈질긴 저항을 이어갔지. 498년에는 탐나를 복속시켜 어려운 와중에도 외연을 확장했어. 그리고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구귀족 세력을 견제하여 다시 중함주권을 강화해 나가지.
이렇게 백제가 다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동성왕은 큰 역할을 했어. 이후 곧바로 또 한 명의 훌륭한 왕이 즉위하는데 바로 25대 무령왕이야. 그는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농업을 장려하여 경제적 안정을 일구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했으며 그간 내분과 침공으로 발생한 백제 유민들의 호적을 작성하는 등 나라의 내실을 다졌어.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의 양 그리고 외와 다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재개하여 그동안 실추된 백제의 위상을 많이 회복하게 되지. 훌륭한 두 왕의 업적에 힘입어 26대 성왕이 즉위하게 돼 그는 무령왕의 아들로 계속해서 백제의 중흥에 이바지하게 되는데 삼국사기에는 영민하고 비범하며 결단력이 있어 성왕으로 칭하였다 라고 했고 일본서기에는 천도, 지리에 통달해 그 이름이 사방에 퍼졌다 라고 찬양해 그 인물 됨됨이가 비범했음을 알 수 있지. 제위 16년 차 538년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고 중앙관청과 지방제도를 재정비했어. 또 부여계승 의식을 표방하여 한때 국호를 남부여라 칭하기도 했지. 성왕은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여 백제 문화의 질을 높였으며 불교와 유교를 장려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어. 또한 외에 불교를 전파하고 오경박사를 비롯해 건축, 미술 등의 조예가 깊은 여러 전문가를 파견하여 외와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지. 그리고 느슨해졌던 신라와의 동맹관계를 다시금 돈독하게 하여 마침내 수건이었던 한강유역 탈환 작업에 나서게 되지. 551년 백제군을 축축으로 신라군, 가야군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은 고구려의 남평양을 격파함으로써 한강 하류 육군을 재탈환하게 되고 백제는 수건을 풀지. 그런데 오래지 않아 553년 신라의 진흥왕이 나제동맹을 파기하고 고구려와 밀약을 맺어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기게 되고 말아. 이에 554년 복수에 불타오르는 성왕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라에 보복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지. 가야와 외의 원군이 합세한 백제와 신라의 싸움은 초반에 백제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치열했던 관산선 정투에서 신라의 복병의 기습으로 성왕이 전사하고 말았어. 백제는 왕과 4명의 좌평이 전사하고 3만 명의 군사들이 전사하는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되지. 관산성 정투를 지휘했던 왕자 창이 27대 위덕왕이 되어 제위에 오르지만 큰 패배의 여파로 백제의 중앙 집권은 약해졌고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으로 바뀌게 되었어. 또한 100년을 넘게 이어져 온 나제동맹이 파기되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지. 위덕왕 이후 70살이 넘은 위덕왕의 동생 28대 해왕이 598년 왕위에 올랐다 이듬해 599년에 죽고 말았어. 뒤이어 해왕의 아들인 29대 법왕이 즉위했는데 또다시 1년여 만인 600년 5월에 세상을 떠났지. 그 무렵 백제는 귀족들이 내분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왕실 권위가 약화된 상태였는데 거듭되는 왕의 단명이 백제 내부를 더욱 혼란케 했어. 그 와중에 30대 무왕이 즉위하는데 제위 초부터 동진 정책에 주력해서 신라를 여러 번 침공했어. 그리고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까지 화친하였고 외와도 더 활발히 교류했지. 무왕 제위 초기에 왕권 회복 기회가 있었는데 602년에서 603년 사이 벌어진 귀족 세력 주도의 암악산성 전투야. 이때 신라와의 전투에서 좌평 해주가 4만의 병력을 잃는 대패를 당하면서 성왕 때와는 반대로 왕권이 다시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지. 권력을 회복한 무왕은 조금씩 영토를 늘려가며 신라를 차츰 압박했는데 소백산맥을 넘어 옛 과야의 권역으로 진출하여 진주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하면서 신라를 더욱 압박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신라와 당나라의 군사적 유착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지. 대내외로 왕권이 안정된 무왕은 대규모 건축과 축조를 단행하는데
630년에 사비궁을 짓고 634년 왕궁 남쪽에 인공호수와 인공섬을 만들었고, 같은 해에 법왕 때 착공한 왕흥사도 34년 만에 완성하게 되지. 이 왕흥사의 다른 이름이 바로 미륵사야. 미륵사는 터만 남아있지만 그곳에 639년 축조된 미륵사지 석탑은 남아있어. 절반 정도 무너진 상태라 해체 수리하다 그 안에서 완전한 형태의 사리장엄구가 발굴되기도 했지. 현재는 둘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 덧붙여 이 무왕은 삼국유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서동요의 주인공인 서동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현재까지 맞다, 아니다, 다른 왕이다 등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31대)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로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삼천궁녀라든지 사치와 방탕의 아이콘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에도 사이가 좋았다고 전해져. 의자왕은 선대왕들의 유지를 받들어 계속 신라를 공격했는데,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고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등 신라를 크게 압박했어. 그렇게 수세에 몰린 신라와 고구려 공략에 실패한 당나라가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했고, 최후의 백제 장군 계백이 황산벌에서 오천의 결사대로 나당 연합군에 분전했으나 대패하자 의자왕은 항복했어. 이후 왕자, 대신, 일부 백성들과 당으로 끌려가 오래지 않아 죽고 말았어. 그렇게 31대 의자왕은 백제 최후의 왕이 되었고,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어.